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군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공군에 지원하여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군은 입대 후 6주간 훈련을 받고 2박 3일 휴가를 갔다 와서 자기의 특기에 맞는 특기 교육을 4주간 받고 자대에 배치받게 됩니다. 저는 운전병 특기로 지원했기 때문에 훈련소를 끝나고 특기 교육을 군수 2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루 종일 운전 동영상만 보다가 밥 먹고 동영상 보고 운전하고 밥 먹고 자고 하는 일상이 반복이었죠. 특기 학교에서도 훈련소 때와 마찬가지로 불침번을 서는데 그때 이 귀신을 보게 되었지요. 당시 제가 불침번을 서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쯤이었는데 불침번이 복도 한가운데 서서 가끔씩 복도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며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에 쓰고 너무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오면 확인하는 게 다였어요.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제 머리 위에서 전구 하나가 켜져 있고 복도 벽에 중간중간 비상구등이 켜져 있었고 복도 끝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달빛 때문에 복도가 어두워도 사람의 실루엣은 확실히 보였어요. 방 구조를 말하자면 복도 양옆으로 방이 있었고 10인실이었고 방문을 열면 맞은편에 신발장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암튼 제가 불침번을 서고 나서 30분쯤 지났을 때 동기가 방문을 열고 맞은편 신발장 앞에 쭈그려 앉아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나오면 명단에 적고 시간 체크하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귀찮게 왜 나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암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애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시간에 왜 신발을 신고 있지? 였어요. 생활관 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있어서 밖에 나갈 일 아니면 신발로 갈아 신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쟤는 귀신 아니면 탈영아 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쭈그린 채 신발을 신는 애를 계속 보고 있었죠. 그때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귀신이면 그 애가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면 안 되었고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 애를 계속 보기만 했어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뭔지 모를 정체를 확인하러 가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그 정체를 확인할 용기도 안 나고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2분 정도 지났을까? 진짜 영화에서 귀신이 서서히 흐릿해지면서 사라지듯 그 애도 쭈그린 채로 흐릿해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무섭고 소름 돋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술 마시면서 생긴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 공포영화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하루는 넷이서 술을 마시다가 공포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어서 그런가 공포영화 봐도 별로 무서운 건 모르겠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형 여자친구의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가위에 자주 눌리는데 하루는 가위에 눌리고 눈을 떠보니 옆에서 귀신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겁해서 그대로 눈 감고 있다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난 후에 옷이 걱정돼서 옷을 찾는데 옷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며칠 후에 옷장 정리를 하는데 옷이 옷장 구석에 처박혀 더럽고 구겨진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초등 저학년 때였어요.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물놀이를 갔지요. 친구들 동네 형들이랑 노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냇가에 커다란 보가 있고 그 아래 다리가 있었는데 교각이 냇가에 박혀 있었죠. 당시 나는 수영을 못해서 물가에서 놀고 손 짚고 개 헤엄치는 수준이었어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나오길 여러 차례. 친구들도 제각기 노느라 정신없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교각 쪽으로 몸이 빨려가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보에서 세차게 내려온 물이 교각에 부딪혀 깊은 골을 만들었나 봐요. 어린 마음에도 여기서 죽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물귀신이 나를 저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고 아마 고인 물이었다면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흐르는 물이라 몸이 떠내려갔고 얕은 곳에서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죠. 물은 많이 먹어 비몽사몽. 구역질을 계속했고요.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친구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더군요. 지금도 물속에 들어가 검고 깊은 것을 보면 소름이 쫙 끼치고 당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슬리는 소리.
선선한 바람과 꽃이 가득했던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었다. 난 여름을 싫어한다. 집이 낡아 문을 닫고 창문을 닫아도 이놈의 벌레들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이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한 후 샤워하기 전 침대에 잠깐 앉아 쉬기로 했다. 귀 오른쪽에서 들리는 엄청 거슬리는 모기 소리. 깨끗하면 좀 덜 물겠거니. 얼른 씻고 다시 침대에 앉았더니 정말 모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샤워를 해 나른한 나를 침대에 눕힌다. 그리고는 불을 껐다. 불을 끄자마자 엄청 거슬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불을 다시 켜고 전기 파리채를 잡고서 방을 이리저리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다. 커튼 뒤에 있나? 이불 밑에 있나? 장롱 뒤에 숨었나? 어디 간 거야? 죽이고 싶은 모기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 물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 찾도록 하고 아예 불을 끄고 눕고 눈을 감았다. 위잉 위잉. 이불을 뒤집었어도 들리고 귀를 막아도 들리는 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막아본다. 이때 문득 든 생각. 설마 내 귓구멍 속에 숨었나? 새끼손가락으로 파보고 검지손가락으로 파보았지만 내 귀 속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자고 싶은데 계속 들리는 이 소리.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환청인 건가? 자다 일어나 거실로 나가 아직도 들리는 건지. 내가 미친 건지 귀를 기울여 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다. 방에 모기가 있는 게 확실해. 너무나 확실하지만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 억지로 잠에 들도록 노력하고 결국 이내 잠들고 아침을 맞이하였다.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출근 준비를 마치고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고 있는 도중 창문에 붙어있던 모기를 보았다. 이 모기 새끼 커튼 뒤에서 위윙거리고 있었어. 얼른 전기 파리채를 들고서 찢어서 죽여버리고 산산조각 날 때까지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너무 개운하지 않은가. 그리고 난 지금 일하고 있다. 5번째 이야기 지하철.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드문드문 불이 켜진 채 멈춰있는 지하철 차량들이 보인다. 차고지인 것 같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대학생이 된 지 2주.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술자리에 취해 오늘도 마취한 채 지하철을 탔더니 이 모양이다. 다행히 혼자 남겨진 건 아니었다. 열차 칸 반대편 끝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도 보인다. 어쨌든 나가야 하기에 폰을 꺼내 열차 칸 문에 붙어있는 지하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다. 뭐지? 전화에 작지만 자꾸 잡음이 섞여 있다. 마치 이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차고지라 그런가? 위치를 바꾸려고 일어나다 순간 흠칫했다. 빨간 원피스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 있었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보다 더 취한 것 같다. 좀 놀라긴 했지만 저 여자보단 전화가 더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지금 열차 차고지에 갇힌 것 같은데요. 말하는 도중에도 잡음은 멈추지 않는다. 도저히 통화를 할 수 없다. 문 쪽으로 가면 좀 나으려나. 그런데 문 쪽으로 다가가자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분명 난 일어나자마자 창밖으로 멈춰있는 다른 열차들을 보았다. 그런데 문에 난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 전등이 켜져 있으니 무엇이라도 비추는 게 정상인데 마치 창에 검은 종이가 붙은 양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잡음은 계속 들려온다. 더 선명하게 더 빠르게. 이건 잡음이 아니었구나. 어느새 내 등 뒤에 선 여자의 모습이 창에 비춘다. 그리고 내 귀에는 미지근한 바람과 귀까지 찢어진 입에 수많은 이빨이 부딪히고 있었다. 6번째 이야기 뒤적. 100% 실하며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난 그렇게 막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은 아닌데 한 5년 전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위에 눌리던 시기가 있었어.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는데 막 여자 목소리로 빠르게 뭐라 말하는 듯한 소리도 들리고 몸은 안 움직이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날 보는 듯한 인기척도 느껴지고 그랬어. 근데 이게 계속 눌리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건지 가위 눌릴 때 되면 그 특유의 현상이라 해야 하나. 귀가 윙하고 울리면서 몸이 팍 무거워지는 느낌. 중력이 확 올라가서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그때 몸을 확 비틀면 가위에서 벗어나거든. 그 방법으로 한동안 가위에 안 눌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가위에 걸리기 전 그 특유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당황해서 어버거리다 가위에 눌리게 됐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몰라 가위 걸려본 사람은 알 텐데.
가위 현상 중에 세상이 조용하고 난 의식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틱틱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 상태로 내 체감상 10분 정도 된 것 같아. 갑자기 내 왼쪽 어깨에 뭔가 사람 머리 같은 게 기대는 느낌. 머리 긴 여자가 끝머리부터 살포시 내 어깨에 기대어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생각해봐. 나 혼자 있는 방에 가위 눌린 상태로 세상 조용한데 갑자기 덜컥 뭔가가 내 어깨에 기댄 거야. 말 그대로 살 것 같이 놀랐어. 내 어깨에 기댄 무언가는 그 이상 움직임이 없었고 난 무서움과 당황함에 덜덜 떨다.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돼. 평소에 난 4차원을 넘어 16차원이라 불리는 녀석이고 공포, 괴담에 관심이 많아 귀접 단어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사실인지 허구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귀신들은 하나같이 미녀미남들이라 하니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던 나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어. 위의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난 속마음으로 내가 만약 여자 귀신이면 뭔가 애아한 짓을 해줘라는 미친 말을 내뱉었어. 내가 이런 말을 한 순간 어깨에 기댄 무언가가 움찔하더니 내 단전 아래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더라. 그리고 내 똘똘이가 갑자기 기분 좋아지더니 이 세상 아닌 듯한 쾌락이 막 온몸을 덮치는 거야. 살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었어. 느낌이 그 무언가가 내 똘똘이를 입으로 애무해주는 그런 거 같더라고. 와, 근데 내가 정말 미친 게 그 귀신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몸이 안 움직이는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려고 안간힘을 썼어. 그러다 결국 얼굴을 봤는데 정면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미인형이었 것 같아. 연예인으로 치면 한고은 닮은. 머리는 옆으로 넘기고 눈은 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고 얼마 안 돼서 기절했어. 그게 머리만 위아래로 마치 입에속 한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 다시 눈 뜰 때는 아침이었고 그날 이후 그런 경험한 적은 없어. 7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줌마. 몇 년 전 대학 근처에서 자취할 때였다. 취업 준비 중이라 몸에 살도 붓고 해서 늦은 저녁이면 학교 캠퍼스나 운동장을 걷거나 뛰곤 했어. 습관처럼 같은 길로 학교에 가며 되도록 매일 운동을 했지. 근데 어느 때부터 학교 정문 근처 횡단보도에서 배회하는 아주머니가 보이더라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그제야 본 것일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 아주머니를 인식한 후부터는 내가 운동하러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였어. 매일 비슷한 장소에 있는 것도 소름 끼쳤는데 무엇보다 그 아주머니 몰골이 아주 오싹했어. 아이라인을 거의 판다처럼 그려놨고 얼굴도 엄청 하얗게 칠하고 다녔어. 가부키처럼 말이야.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정문 근처에서 그 아주머니가 안 보이더라. 집에 갔나 보다 생각했지. 그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가는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데 내 바로 옆으로 그 꺾인 사각지대에 아주머니가 무슨 장승처럼 서 있더라고.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 창피한 기분이 들다 싶다가 그 아주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너무 소름 돋더라고. 내 소리에 놀란 건지 화난 건지 아줌마는 말없이 눈만 갑자기 크게 뜨더라. 난 너무 놀라서 쭉 이어진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지. 그냥 정신없이 말이야. 그러면서 뒤를 힐끔힐끔 돌아봤거든. 아주머니가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내 쪽을 주시하면서 걸어오는데 멀리 가로등에 비춰서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무섭더라. 골목 모퉁이가 나오자마자 겁나게 뛰어갔던 게 생각난다. 그 후론 그 길로 운동하러 안 갔어. 첫 번째 이야기, 이사한 집에서 나던 수상한 소리. 내가 초육 겨울방학, 누나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시기였는데 진학하기로 한 학교에 더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원래 살던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시내랑 좀 멀어졌지만 동네는 바뀌지 않아 친구들이랑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집안에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는데 노부부가 살다가 자식들이 모시기로 해서 내놓았다고 한다. 앞이 탁 트인 언덕이라 경치가 좋았고 그런 경치를 편히 볼 수 있게 마련된 안락의자가 눈에 띄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짐을 다 옮기고 점심을 먹는데 아빠가 안락의자를 버려야겠다고 했다. 나는 앉으면 흔들거리는 게 재미있어서 버리지 말자고 했지만 오래되고 남이 쓰던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내놔버렸다. 그렇게 그날 저녁 각자 방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항상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서 한 번씩 깨는 습관이 있다. 비몽사몽 일어나서 방문 앞에 섰는데 갑자기 문 밖 거실에서 드르륵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나는 문득 오늘 오전에 봤던 안락 의자가 생각났다. 분명 그 의자가 흔들거릴 때 나던 소리였다. 근데 그 의자는 이미 버려서 없을 텐데. 공포감에 휩싸인 나는 다시 도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소리가 멎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밤새 멈출 줄을 몰랐다. 나는 오줌이 마려운 상태였지만 차마 문 밖의 거실을 확인할 용기가 없었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의자를 버려뒀던 장소로 가봤으나 이미 없어진 이후였다. 나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가족들한테 밤새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들이라 나만 들은 모양이었다. 나는 밤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헛것을 들었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또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 깼는데 어제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가 거실에서 나고 있었다. 드르륵.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마찰음. 나는 또다시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이번엔 어제와 달랐다. 아까 저녁에 마신 음료수가 너무 많았던 탓인지 오줌이 너무 마려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슬며시 방문 앞에 기대서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다. 그러자 마치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더 맹렬히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나가기를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참아봐야 결과는 같았다. 이제 정면 돌파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던 나는 방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러자 거실에서 나던 의문의 소리가 멎는 것이 아닌가. 나는 급히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나온 뒤 컴컴하고 고요한 거실에 홀로 서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인지 조용히 집중해봤다. 그때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울려 퍼지던 소리가 사실 누나 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호기심에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는 용기를 내서 소음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져 갈수록 소음은 커져갔지만 이미 내 호기심은 공포심을 이겨낸 지 오래였다. 도대체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누나의 방문을 열었는데 누나가 이를 갈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악마와의 거래. 두 사람을 살리려면 한 명분의 목숨을, 한 사람을 살리려면 두 명분의 영혼을. 악마가 내게 건넨 거래 조건이었다. 가족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구조대가 빠르게 도착했지만 나와 아내와 아들이 아직 수술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암흑 속에서 호련히 나온 악마의 얘기였다. 거래 내용이 이상한 것 같다고. 아니, 영혼과 목숨은 엄연히 달라서 말이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악마는 그걸 보며 재밌다는 듯 웃었다. 목숨은 말 그대로 죽는 거고 영혼은 너희가 죽고 난 후에 내게 귀속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러곤 악마는 거래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한 명의 사람을 살리려면 반쪽짜리 영혼 두 개를 몸에 집어넣으면 끝이지만 두 사람을 살리려면 한 명의 반쪽짜리 영혼만으로는 부족하거든. 그 영혼에 맞는 몸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원래 있던 몸과 같이 계약되는 게 영혼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된단 말이지. 아 그래도 걱정하지는 마. 영혼과 기억은 별개인지라 기억이 바뀐다거나 기억을 잃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 악마는 지치지도 않는다는 듯 떠들어댔다. 악마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아내는 양쪽 팔과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내가 그걸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아내를 죽이고 나와 내 아들을 구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사경을 헤매는 정신 상태에서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다. 그럼 계약을. 조건은 어떻게? 그래, 그거란 말이지. 그럼 모두 다음에 보자고. 몇 분, 아니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나는 눈을 떴고 내 옆에는 아내와 아들이 누워 있었다. 아내는 온몸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이게 맞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악마는 화기애애한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의 반쪽짜리 영혼에게 밀려나온 아이의 완전한 영혼을 데리고 가며 먼 미래의 악마와의 거래로 구원받기는 틀린 부모의 영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의 실화괴담. 이건 내가 상말 병장쯤에 겪은 일이다.
우리 부대는 인원이 적은데 담당 초소가 여러 개라. 매일 주간 1회 야간 1회씩 경계 근무에 투입되어 왔었다. 그래서 야간 경계 근무자를 깨워주는 게 불침번 겸 당직 근무를 서는 병사이다. 이 병사가 내 근무 시간이 다 돼서 나를 깨워주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다. 평소와 같이 새벽에 근무자를 깨우러 돌아다닌 후임 당직병. 우리 생활관 문을 조용히 열고선 나자리 쪽에 플래시를 비췄는데 갑자기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생글생글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후임은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한다. 원래 잠 많아서 당직병들이 간지럽힐 정도로 깨워야 일어나는 내가 벌떡 일어난 것도 그렇고 또 말투나 셀쭉 웃는 표정이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임은 당황했으나 이 인간이 웬일로 일어나 있나 해서 근무 투입이니 일어나십시오 하고 다른 근무자를 깨우러 갔다고 한다. 근데 투입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직병 후임이 왜 일어나 싶고 내가 다시 잠든 건가 해서 날 확인하러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직병이 본 건 온몸에 땀을 폭포처럼 흘리며 누워있는 내 모습이었다고 한다. 거기서 후임 당직병은 소름이 한 번 더 돋았다고 한다. 조금 전만 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하러 왔냐고 묻던 인간이 악몽을 꾸듯 끙끙거리면서 자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후임은 날 깨웠고 나는 그의 놀람에 일어나면서 그 후임한테 고맙다 이랬다고 한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소름 돋게도 난 아예 기억이 안 난다.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내가 그날 밤 엄청 무서운 악몽을 꿨다는 정도. 그나마 이것도 강렬한 꿈이어서 악몽을 꾼 걸 기억하는 거지. 꿈 내용은 오래돼서 하나도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리야 경계 근무에서 복귀한 내가 잠들고 아침이 밝았다. 새벽에 있던 일 때문에 나에게 새벽에 뭐하러 왔어? 라고 말한 거 기억나냐고 후임이 물어봤는데 난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 그의 후임이 엄청 무서워하면서 소름 돋는다고 했다. 그 뒤론 다행히 나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경계 근무자들 사이에 새벽 근무 중 뛰어노는 어린아이가 보인다던가 하는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원래 이런 군대 심령 이야기는 어느 부대든 있으니 별로 신경 쓰진 않았다. 물론 내 일과 경계 근무 중 보이는 어린아이의 실루엣과 부대 내에 있는 아주 오래전 부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는 어린이의 묘지가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네 번째 이야기, 신기한 경험. 나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아침 일찍 있는 수업을 듣거든. 일찍 시작해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게 좋아서 내가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어디건 약속 시간보다 한두 시간은 일찍 가서 주변도 둘러보고 마음 편히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편이라 중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 생활을 하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1교시가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학교에 도착해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도 해두고 남은 한두 시간을 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떠들거나 차에서 자거나 하는 편이거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 의자를 최대한 뒤로 밀고 등받이도 눕혀서 목베개를 베고 모자로 얼굴도 덮어서 햇볕도 가리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는데 이번 학기는 내가 6시 반쯤 학교에 도착해서 9시 수업이 첫 수업이라 8시 반까지 보통 2시간 꿀잠을 잔단 말이야. 근데 이날은 내가 차에서 자다가 눈이 딱 떠진 거야. 처음에는 평소처럼 주차장에 다른 애들이 지나갔거나 자세가 불편했거나 뭐가 됐건 평범한 이유로 잠깐 깼겠거니 하고 손목시계로 얼마나 더 잘 수 있나 확인해 보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덮고 있던 모자를 들었는데 모자가 안 들어지는 거야. 정확히 표현하면 오른손을 움직여서 오른손으로 내 얼굴을 덮고 있던 모자를 집어서 들어 올려서 잡고 있는 모든 게 느껴졌고 느껴지는데 내 시야에는 여전히 모자의 안쪽 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딱 2번을 더 시도했는데 역시나 3번 모두 같은 과정, 같은 결과였어.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게 가위인가 보다 하고 그동안 여기저기서 읽고 들어온 가위 푸는 법을 다 시도해봤지. 몸의 일부를 잇는 힘껏 움직여낸다. 이거는 이미 내가 느끼기로 온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애초에 효과가 없었고 소리를 질러본다. 소리를 질러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건 또 달랐던 게 소리 지르는 느낌이 나는데 소리가 안 들린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소리를 못 냈었다. 그래서 오 가위다
가위하고 신기했지. 발도 다리도 팔도 손도 다 움직이는 느낌은 나는데 아무런 물리력을 내 상반신에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시간도 궁금했는데 수업 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가위 비슷한 것조차 겪어본 적이 없으니 뭔가 정신도 엄청 또렷하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시험도 해봤어. 운전석 쪽 창문도 열어보려고 버튼도 눌러보고 모자 외에 다른 물건들도 다 만져지나 해보고 제일 신기했던 건 내 얼굴 앞으로 손을 흔들어 봤는데 아까 말한 모자에 뚫린 구멍들로 내 손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분 지속이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슬슬 이제 일어나고도 싶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딱히 이런 행동을 해봤더니 있겠다 하는 기억에 남은 특별한 행동은 안 했는데 어느새 풀려 있더라. 정확히는 뭔가 2차로 정신이 깨는 느낌. 아 지금 뭔가 자다가 깼다가 딱 느껴지는 느낌. 물론 눈에 보이는 화면은 계속 똑같이 모자의 안쪽이었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은 또 안 들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혼자 겁나 조마조마 반 설렘 반 하면서 모자를 들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들어지더라. 그래서 시계를 확인했더니 8시 8분이어서 다시 누워서 모자 덮고 20분 더 자고 수업 갔어. 그 이후로도 그 전으로도 비슷한 느낌이 나. 뭐 특별히 내 몸이 피곤했거나 할 일도 없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신기한 경험했다고 자랑 몇 번 해둔 상태야. 가위 눌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나로서는 가위란 자는데 뇌만 깬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가위의 일종인 거 아닐까? 5번째 이야기, 내 인생 최악의 꿈. 내 인생 최악의 꿈 이야기다. 중고등학교 때 거주하던 집터가 음기가 가득한 집이라고 최대한 빨리 이사 가라고 여러 스님들과 이웃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말씀하셨었다. 그 집에서 지내며 겪었던 이야기 중 최악의 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최악의 꿈이라고 하면 귀신, 미스터리, 심령현상. 물론 위 내용들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 같다. 내가 꾼 꿈은 베개 혹은 두꺼운 이불 속을 엎드린 채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내가 되는 꿈이다. 숨은 못 쉴 뿐더러 몸을 똑바로 뉘거나 내 얼굴을 덮고 있는 이불을 치우면 개운하게 숨을 쉴 수 있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꿈인지라 당시 이런 꿈을 많이 꿔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숨을 쉴 수가 없고 덥고 답답해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마지막 힘을 모아서 힘껏 몸을 겨우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면 개운하게 숨을 쉴 줄 알았는데 그 방향에 자꾸 누군가가 이불을 또 덮어두거나 베개가 위치에 또 숨을 힘겹게 쉬는 상황이 와버리는 것이다.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또 써야 겨우 몸을 돌릴 수 있었고 내 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무엇이 날 보고 있었는지는 볼 수가 없었다. 시원한 숨을 쉬는 동시에 꿈에서 깨버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고 또 싫었다. 이사를 한 지 꽤 됐지만 지금은 그런 꿈을 꾸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터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그 터는 재건축을 하여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6번째 이야기, 군대의 창고. 원래는 행정병이었는데 상병 때부터는 보급 일도 하게 되었다. 보급 일도 하게 된 건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보급병이었던 선임이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모텔에서 농약 먹고 자살했다고 한다. 여하튼 중대 내의 행정기원이 나 혼자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급 일도 하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행정 일도 많은데 보급 일도 할 게 많아서 돌아가신 분을 욕하는 결례를 저지르기도 하고 했었다. 후임이 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 부대가 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한기가 모여드는 형태고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라고 한다. 안 그런 부대가 드물긴 하겠지만 유독 자살한 사람도 많았고 도서관에서 기록물 뒤져보니 한국전쟁 때는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하지만 북에서 남으로 피난 가던 사람들이 폭격에 사망한 곳과 가까운 위치였고 조선시대에는 역병 환자들 매립지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근데 이건 군대 물러가라 시위하는 할배가 해준 말이었다. 때는 여름철이었다. 부대가 오래된 부대라서 에어컨 이런 건 없고 선풍기도 각 생활관마다 작은 선풍기 하나 회전으로 틀어놓을 정도였기 때문에 엄청 더웠는데 창고는 굉장히 시원했다. 덕분에 쉬는 시간이나 휴일에는
창고 문을 열어서 부대원들 쉬게도 해주고 그랬었다. 닫아만 놓으면 습기가 생겨서 환기겸 열어뒀었다. 뭐 대신 그만큼 재고조사나 창고 정리할 땐 부려먹었지만 다만 창고 바로 옆에는 탄약고도 있고 해서 저녁에는 문을 닫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할 일이 생겨버린 거라 종종 짜증도 나고 그랬었다. 그날은 8월 중순 정도로 기억한다. 토요일 아침에 구보를 한 후 샤워하고 창고 문을 열려고 창고 앞에 도착했다. 창고 바로 앞은 취사실이라서 그런지 창고 문을 열고 있으니 후임이 쪼르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했었다. 대략 하는 말이 창고가 이상하다. 문을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대충 그런 말투였었다. 이미 헬기 추락 관련된 일화도 있고 악몽때 일도 있고 해서 그런가? 진짜 겁은 먹을 대로 먹게 됐다. 귀신이 있어? 안 좋은 일 있을까?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 이상 뭔가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사람 같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어렸을 때 사람 죽은 걸 본 적이 있었다. 8살 때쯤인가? 동해 해수욕장을 갔는데 물에 빠져 죽은 여자 시체였다. 파도 따라서 둥실둥실 떠밀려 왔는데 그 악취나 형태가 너무 무서워서 한 2주일은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을 열기는 싫었는데 얘가 시체가 있는 것 같대요. 라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자물쇠를 열고 문을 아주 살짝 열었다. 아주 살짝 연 문틈으로 퀴퀴하면서도 시원한 창고 특유의 냄새가 났다. 다행히 뭔가가 썩는 냄새라던가 그런 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름 그 후임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미세하게 문을 열고 그 틈으로 창고 안을 바라봤다. 창고는 굉장히 오래된 창고였다. 기본 골자는 목조에 철근을 덧대어놨고 시멘트로 보강을 했다. 기본적으로 벽면에 조립식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장구류나 물품을 보관해 놓고 중앙은 비워놓거나 판초 오일을 늘여놓는 정도로 사용을 했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뭔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싫지만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기엔 충분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서 당직 사관한테 말하고 중대장에 대대장에 다 뛰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문 열어보니까 상황은 이러했다. 창고 창문이 깨져 있고 가운데 기둥에 밧줄이 2개 매달려 있었는데 입이 막혀져 있는 개가 매달려 있고 하나는 다른 중대원 일병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개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다.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다. 헌병 오고 조사받고 징계받고 관리소홀로 영창 5일 다녀오고 나중에 들어보니 사건 전말은 이랬다 한다. 이 친구가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라목손을 어디서 구해왔는데 그걸 걔한테 먼저 강제로 먹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약 먹고 죽는 건 갑자기 무섭고 개를 밧줄에 묶어서 달아 죽여보니 이게 덜 고통스러워 보였나 보다. 그래서 그거 보고 약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목매달아 죽은 것 같다는 것이다. 이 친구가 어떤 연유로 자살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미스터리한 게 도대체 어떻게 개 2마리를 창문으로 넣어서 약 먹여 죽이고 목매달아 죽였는지 그리고 탄약고 근무 서던 친구들은 개가 죽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지 그리고 뭘 봤길래 하나 이상이 죽어 있는 것 같다고 한 걸까? 물어보니 그냥 문에 죽은 존재의 핏자국이 묻어 있다고 하며 그게 하나라기엔 너무 이상했다고 했다. 도대체 그건 어떻게 생긴 걸까? 7번째 이야기, 꿈의 주인. 내가 간혹 루시드 드림을 꾸곤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꿈속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해서 알아차린 경우야. 그럴 때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하늘을 날고 싶어서 점프를 하면 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몇 미터씩 높게는 가능했거든. 근데 이번에 꾼 꿈은 비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악몽을 꿀 때처럼 그 뭐라 해야 하지. 꿈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 막 그리운 꿈을 꿀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련하고 그렇잖아. 반대로 나는 악몽을 꾸면 피리 소리 같은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고 묘한 느낌이 있어. 이번에 꾼 꿈에서도 그 특유의 피리 소리랑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 꿈이구나 하면서 깨려고 했지. 루시드 드림이어도 나는 꿈속에 있는 게 소름 끼쳤거든. 나는 루시드 드림을 깰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특이한데 전봇대 이런 거에 머리를 박아서 깨거든.
한마디로 꿈속에서 자살을 하는 거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깨려고 하는데 1000번은 죽어야 할 걸. 이 소리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귓가에 들리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데 꿈에서 깨는 방법은 자살을 하는 건데 이게 자살을 한다고 바로 깨는 게 아니라 확률적이라는 거야. 그것도 아주 희박한. 그리고 자살을 할 때마다 그 전에 자살한 기억은 지워져서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더라. 만약에 죽고 나서 다시 환생을 하면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순간 내가 몇 번을 자살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 지금도 몇 천 번을 반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 그래, 1000번이면 된다면 1000번을 시도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반복되는 자살을 시작했어. 그리고 확률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그러다 어느 순간 깨지 않았는데 현실로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그게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또다시 꿈속인지 혼란스러워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결국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익숙한 풍경이었어. 이제서야 확실히 깨어난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꿈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었어. 그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끔씩 그 꿈이 떠올라서 등골이 서늘해지곤 해. 지금도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여전히 꿈속에 갇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가끔씩 스스로를 꼬집어 보곤 해. 이게 정말 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야.